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벌써 또 7월이 중순이 지나갔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7월이 지나가게 되면 또 올해가 5달밖에 남지 않죠. 예, 좀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좀 다사다난했었던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투자자들은 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수선생의 시장점검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자, 2019년 수익률 사실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한 해였었고요. 2020년은 흐름이 괜찮았는데 5월하고 6월에 좀 주춤했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좀 크게 났었던 종목 정리 안 하고 더 크게 수익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상황이고요. 6월에 매매했던 내역을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마이너스 15% 손절한 종목도 40% 이상 상승했었는데 너무 크게 욕심을 냈었던 종목들이고요. 대부분 종목이 그래요. 다 수익이 났었는데 조금 그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아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좀 아쉽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7월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흐름, 주식시장은 일단 뭐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지난주가 돼버리죠. 그래서 지난주 시장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의 흐름,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코스피 지수를 보실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번 주에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흐름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같은 이런 업종이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자, IT 부품이라든지 어쨌든 IT 쪽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수가 지금은 버텨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 정부 정책에 대한 테마주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흐름 자체가 괜찮아요. 지수가 버티는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도체라든지 이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바이오죠. 예, 바이오 쪽의 흐름이 여전히 좀 움직이는 흐름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시면은 소형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대형주 몇 개가 움직이고 마는 것과 또 아니면 개별주들이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것 좀 흐름이 다르죠.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인다면 오, 시장의 흐름이 좋네 그러면서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매매를 또 열심히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개별주들인데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바이오라든지 이쪽의 움직임이 좋아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자, 이번 주에 한번 흐름을 보실까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어요. 이번 주 전체를 따지고 보면 뭐 지난주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당히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포인트는
개인이 매도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수급은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다른 기관들, 대표적으로 뭐 투신이라든지 또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는 거의 던진다고 봐야겠죠. 자, 금융투자 한번 보실까요?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투신, 다른 그 어떤 기관들은 전부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유일하게 좀 매수를 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기금의 매수는 장기적인 패턴이에요. 장기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던 게 상당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2018년 초반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여전히 좀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같이 하락했다고 봐야겠죠. 대형주들을 보면은 역시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에 어떤 그 수익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다고 보는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역시 추세적인 수급 자체가 일단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기관이 동시에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보면은 완전히 지금 뭐 한국 시장을 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수급 흐름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지만은 뭐 2019년도에부터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매도하는 금액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전혀 좋게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장기적인 경기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건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미국하고의 어떤 그 무역이나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중국이나 미국의 경기 흐름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한테 좀 손을 내미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의 속내는 그렇죠.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니들을 어느 정도는 도와주겠다. 다만 중국은 결국 한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국가죠. 뭐 산업의 전 측면에서 한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4대 업종이라고 하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철강금속, 화학, 뭐 철강이나 화학 이쪽은 이제 소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 전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운송장비는 중국에 밀려서 결국 한국이 글로벌 1위를 내놨었던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조금 다시 이렇게 1위를 찾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1위를 유지하기는 또 힘들죠. 중국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은 다 따라왔죠. 이미 뭐 추월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데 반도체의 흐름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증시에서 25조 정도를 수여를 해서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중국은 국가에서 반도체를 지금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장비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장기적으로 이게 또
다른 산업들, 화학이라든지 뭐 운송장비 이런 산업처럼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만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 가격 측면에서 중국하고 비교되기가 어렵겠죠. 중국은 결국은 그 다른 산업들을 한국에게 타격을 크게 먹혔던 게 결국은 가격 정책을 엄청나게 그 싼 값에 공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니까. 그리고 당장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을 죽이면은 거기에 만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버리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하기가 힘들었었죠. 그런 측면이 반도체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그 반도체 산업의 수준 차이가 뭐 2년, 3년 이렇게 난다고 하지만은 이게 1, 2년, 그리고 뭐 1년 안쪽으로 좁혀지게 되면은 그때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수급적인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은 중국하고만 갈등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미국마저도 한국하고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뭐 정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던지는 건 상당히 엄청난 그 분석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인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친 것이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또 이제 봄에 한번 발작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 이후에 다시 2차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차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국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코로나 사태까지 같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단기는 역시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역시 미국이 워낙 강해요.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단기에 이렇게 크게 무너지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받는 어떤 영향도 상승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미국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자 한번 보시면은 월요일이었었죠. 월요일에 하락했어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우존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역시 S&P 500, 나스닥 이렇게 급락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화요일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텐데 화요일에 괜찮았어요. 화요일에 잘 버텼어요. 강했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또 미국이 화요일에 상승을 했었죠. 급등을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또 수요일에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승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흐름이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무너질 만한 상황은 아니고, 특히 미국이 버티기 때문에 한국은 더 버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좋지 못한 게 가격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벌써 1439에서 2200까지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가격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지금 지수 보면은 역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했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하고 별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격 부담이 크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역시 좀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언제 고점을 기록하느냐, 그게 상당히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호재를 더 시장이 받아들인 그런 흐름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뭐 전고점을 뚫고 엄청나게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고점 부근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00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 좀 더 버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다. 7월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100선을 뭐 미국이 하락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역시 2100선을 완전히 하락해서 무너지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시장이 역시 이제는 다시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인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버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무너진다기보다는 좀 고점 부근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리뷰죠. 자,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도 역시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테마주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에 대법에서 무죄 취지의 어떤 그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건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조정받으면은 좀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로 한번 단기 매매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괜찮아요. 다만 지수가 빠질 때는 역시 같이 빠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한번 이제 또 상승하고 나면 조정을 받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를 일단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오면은 관심을 갖자. 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낙연 의원과 둘이 어떤 그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지 훨씬 더 또 민주당 쪽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또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종목은 원격 진료 관련주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그래서 뭐 단기 매매 정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뭐 빠지면은 손절하고 또 저점 확인하고 접근해야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버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매매 정도 해보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차피 지금 뭐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크게 보더라도 이 정도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금은 장중의 단타가 제일 좋아요. 장중의 단타가 좋고 지난주에 좀 급등하면은 하방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좋은 기회가 왔었죠. 다시 또 직전 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지금은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때는 하방 공략 해보고 밀리면은 한 번쯤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50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밀렸을 때 50은 끌고 가보는 그런 정도의 전략이 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지수 자체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장중에는 계속해서 단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양방향 단타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느 한쪽으로 그 쏠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 단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지수 밀리면은 상방 공략해가지고 뭐 일봉이라든지 또 단타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지수가 크게 완전히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는 걸 꼭 참고를 하시면서 장중 단타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 역시 테마주 공략이 좋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좀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었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이 코리아나 뭐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번 주에도 한 번씩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가능합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뭐 장중에 단타를 하시든 일봉 매매를 하시든 역시 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는 게 화장품주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일봉 매매, 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최근에 또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서울리거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이 가격이 여기였었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역시 가격이 한번 왔었고요. 다운되면서 화요일에 급등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에 뭐 2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서울리거는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언급했었던 자 EDGC라든지 대종화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은 수익 매도했어요. 대종화금은 15% 수익 매도, 그리고 EDGC도 15% 수익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 욕심을 좀 크게 냈는데 좀 아쉬워요. 화요일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수요일에 화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좀 악재성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게 그 추세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되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15%의 수익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접근하려고 지금 가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추천을 했는데 가격이 오지 않아서 매수는 아직 안 됐고요. 조금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뭐 크든 작든 수익 매도를 계속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이나 뭐 8월이나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을 그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굉장히 크게 욕심을 내다가 조금 다운됐을 때 계속 버티다가 오히려 뭐 손절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는데 무조건 수익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020년 7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전달해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19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